예, 법령특강 국가재정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이고요. 재무행정에 이제 많은 용어들이 이 법률에서 그대로 나오니까 사실 뭐 이 재정법 자체가 그냥 재무행정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봐야 되고, 이거 말고 이제 국가회계법이 있고 국고금관리법이 있고요.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항상 재무행정에 어떤 행정학의 모든 법령은 1번에 뭐가 있다? 민주와 능률이 있어요. 민주 능률. 그래서 효율성이 있죠. 투명이 이제 민주성이 되겠죠. 건전성은 빚지지 말라는 의미나 빚을 갚으라는 의미고 이것도 약간 통제지향적이다 보니까 민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최근 강조되고 있는 게 뭐가 있다? 성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공공성 목적이고요. 그래서 뭐가 있나 봐? 효율성, 최근 강조되고 있는 성과 지향, 그 다음에 투명성, 건전재정, 공공성까지 목적이니까 항상 뭐 요걸 뭐 틀게 만들 수는 없겠지만은 이런 거는 뭐 한번 읽어보시는 게 요 법의 이제 목적 이해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자,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모든 법이 다 똑같으니까 이건 외울 필요 없겠죠. 그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원칙, 이게 한정성 원칙이죠. 올해 수입은 올해 다 들어와야 되고 올해 지출은 올해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각 회계연도 세입과 그 세입으로 뭐 수입의 충당에 전부 다 회계 독립원칙이고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분 일반 회계 특별 기금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회계로 안 들어가요. 기금은 따로 있습니다. 법은 같아요. 전반부가 예산 회계 쪽이고 후반부가 기금 쪽입니다. 자, 일반 회계는 기본적으로 순수 공공재로 보시면 돼요. 수혜자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조세 수입 원칙이고요. 일반 재원, 일반적인 세출이다. 그냥 순수 공공재로. 반면 특별회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용도가 정해져 있어요. 물론 기금에 비해서는 회계니까 통제가 심하겠지만 일반 회계에 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회계가 순수 공공재라면은 특별회계는 약간 수익자 부담이 가능한 준공공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회계가 통제 재앙이고 특별회계가 약간 신축적이고 물론 기금과 비교한다면 회계가 더 통제고 기금이 더 재량입니다. 항상 그래 재무행정은 민주화 능률인데 이 민주화 능률을 재무행정에서 뭘 한다? 민주가 통제가 되고요. 전통원칙, 의회 중심. 그다음에 신축성이 뭐가 돼? 행정부의 우위 원칙으로 들어가면 현대 원칙으로. 자, 이 특별회계는 뭐와 비교돼? 기금과 비교 한번 해봐야 돼요. 법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이게 정부 기업이에요. 양조예편, 책임운용기관 특별회계, 기업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두 번째, 특정한 자금 보유할 때. 근데 법에는 요 조문이 있는데 사례가 없어요.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요 조문만 외워두시면 되고 기금 이따 보겠지만 기금은 특정한 자금을 보유해서 신축적으로 운영, 신축이 들어와야 돼요. 신축이 없죠. 그래서 기금과 특별회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신축이고요. 두 번째, 세입이다, 세출이다 나왔을 때는 세입, 세출. 이때는 특별회계입니다. 기금은 세입, 세출이 아닙니다. 맨 마지막에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을 충당하여 일반회계가 분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세 가지가 있죠. 이걸 기타 특별회계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이런 특별회계든 일반회계,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돈은 전부 다 법률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특별회계는 법에 의해서 다 정해져 있어. 조심할 거는 원래는 특별회계는 전부 다 특별회계마다 개별법이 있어야 돼요. 기타 특별회계는 전부 다 특별회계마다 개별법이 있어요. 근데 기업 특별회계는 양조예편인데 따로따로 법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정부기업 예산법이에요. 하나법으로 전부 다 기업 특별회계를 기타 특별회계는 전부 다 개별법이 그리고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도 법률이고 전부 다 개별 법률이 있어야 돼. 법령도 아니에요. 법률이야 전부 다. 반면 지방감은 조례로 바뀔 거고. 물론 특별회계는 국가가 법률을 설치하는 것도 있어요. 그지? 지방 건데 대표 중에 교육비 특별회계, 지방 특별회계 시도거지만은 국가가 법률을 만들었어요. 그치? 이것 빼고 나머지는 뭐로 한다? 조례로 합니다. 지방은요. 자, 그다음 기금입니다. 아까 특별히 비교하자고 그랬지? 특정한 자금이고요. 특정한 목적, 특정한 자금. 목적이 존재하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 따로 관리하니까 단일성 원칙 예외. 기금이 완전성 원칙 예외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는 완전성 원칙이라고 그래요. 다만 국가재정법에는 기금이 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올해 시험도 아니게 나왔더라고요. 근데 지방재정법엔 기금이 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문제는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기금은 용도 정해져 있으니까 통일성 원칙 예외. 그 다음에 얘는
따로 장부 관리하니까 단일성 원칙 예외. 그리고 저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 예외라고 그래요. 근데 국가재정법에는 얘가 빠져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은 들어와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이 이건 맞는데 신축이 없죠. 그래서 이 신축이 이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자금은 똑같은데 특정한 자금을 신축 운영할 때 이때는 특별회계입니다. 역시 돈이니까 법률이고요. 이 법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요 기금에 관련 법이 있는데 딴 거 67개나 되니까 외우지 말고요. 연금 관련된 건 전부 다 뭐다? 기금입니다. 연금은요. 차라리 기금 외우지 말고 특별하게 좀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금은 예산이 아닙니다. 세입 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니까 완전성 원칙 이외에 맞잖아요. 완전성 원칙은 예산에 의해 사용되는 건데 예산 외니까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 이제 아니라고 하시니까 저는 뭐 할 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립기관이 있습니다. 독립기관이 누구냐면 재무행정은요. 행정부가 짜지만 행정부가 행정부 예산만 짜는 게 아니라 입법부, 사법부, 헌재, 중선이 요 네 가지 기관이 헌법상 독립기관이거든요. 여기까지 짭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친구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중앙행정기관이 아니라고 그러고 그냥 독립기관이고 중앙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정부에 있는 모든 중앙행정기관은 중앙관서예요. 여기다가 국회 사무처, 법원행정처, 그 다음에 이런 네 가지가 들어갈 겁니다. 이거를 합쳐서 중앙관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보다는 중앙관서가 더 많아요. 네 개 더 들어오니까. 그래서 내려가니까 독립기관은 국회, 법원, 헌재, 중선이고 헌법상 독립기관이야. 이 친구들이 재무행정도 독립기관이에요. 그다음에 조심할 거는 이 국회는 국회의장이 대장이잖아요. 근데 국회의장이 중앙원서가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이에요. 밑에 있죠? 사무총장, 법원은 행정처장, 그다음에 헌재 사무처장, 그다음 중선이 총장이잖아. 이 사람들이 장관급인데 이 사람들이 중앙관서장이야. 그래서 조심할 게 중앙관서라고 했을 때 국회가 그 중앙관서장이라고 했을 때 국회의장이 아니라 국회 사무총장, 대법원장이 아니라 행정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내려가니까 어쨌든 요 네 가지 기관하고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 들어갈 거니까 항상 중앙관서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에 3번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이 몇 년짜리다? 5년짜리 중기재정계획이야. 이게 가능해야지 총금액이 먼저 내려오는 총액배분 자율 편성. 이게 가능해야지 중장기 재정운용 가능합니다. 그치? 이것 때문에 나중에 들어온 게 누구다? 총액배분 자율 편성이고요. 여기서 그 범위의 만큼 마음대로 사업 만드는 게 프로그램 예산이고요. 자, 내려갑니다. 이게 들어온 이유가 뭐라고? 총액을 먼저 제한해요. 옛날엔 정책을 만든 다음에 총액이 정해졌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총액을 먼저 제한하고 그 범위 내 사업을 만들어요. 그럼 뭐가 좋을까?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늘지가 않죠. 그 결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이나 건전화가 좋아진다는 거고요. 매년 바꿉니다. 연동계획이에요. 기간은 5년이되 매년 수정보완, 수정보완, 수정보완하는 연동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이고요. 이거는 기재부가 만들어요. 기재부가. 그다음에 헌법에 있는 건 예산밖에 없어요. 헌법만 예산은 90일 전이에요. 그다음 국가재정법은 다 120일이거든요. 근데 이 국가재정운용계획이나 기금 같은 것은 헌법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며칠이다? 120일입니다. 120일. 그래서 90일이다, 120일이다는 예산만 주시면 합니다. 예산인데 헌법이다. 그러면 90일. 국가재정법은 120일. 90일이면 10월 2일, 120일이면 9월 3일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120일이니까 외울 게 없죠. 그다음에 첨부 서류가 있는데 이 첨부 서류를 다 외울 건 없고요. 자, 예산 첨부 서류는 내년에 쓸 돈들이에요. 내년에 쓸 돈들은 되게 예산 첨부 서류고 이건 내년에 쓸 돈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용 지원 규모가 얼마인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쓸 돈들이 아니겠죠. 그래서 외우지 마십시오. 재정운용계 기본백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미음과 비읍 요 구별해야 돼. 자, 옛날엔 제가 배울 때는 신축성 경비하고 경직성 경비를 배웠어요. 신축성 경비 답은 대개 사업비예요, 사업비. 그 신축성은 경직성은 대개 인건비 같은 것들. 그치? 매년 바꾸기에 좀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요걸 우리 경직성으로 배웠어요.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의무와 재량인데 그 뭐가 의무냐면요. 예산 편성 단계나 편성 단계 또는 심의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거는 재량 지출이에요.
반면에 바꿀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 바꿀 수 없는 게 왜 바꿀 수 없냐면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요 법을 바꾸지 않은 이상은 예산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 뭐라 그래? 의무지출이라고 그래요. 밑에 있죠?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따라 이러니까 편성 단계나 심의 단계에서 그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의무지출. 반면에 이게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편성이나 특히 심의 단계에서 바꿀 수 있는 게 뭐다? 재량지출이라고 그래요. 그렇고 그래서 요 사례가 누구인가도 대통령령에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부세법에 19.24 박혀 있잖아요. 그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가 바꿀 수 없어. 이거는 뭐야? 의무지출이에요. 반면에 공무원의 인건비. 인건비는 경직성은 맞아요. 근데 인건비를 5% 성장할지, 5% 신장할지, 몇 프로 할지는 편성이나 심의 과정에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직성은 맞지만 얘는 의무지출이 아니라 재량지출로 들어가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을 좀 봐도요. 법률에 따라 딱 정해져 있으면 의무지출. 그게 아니라 이게 아니기 때문에 편성, 특히 심의 과정에서 바꿀 수 있다면 재량지출입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조세 부담률과 국민 부담률도 보다시피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가용 지원이 얼마인가 보는 거지 쓰는 게 아닙니다. 첨부 서류할 때도 거의 비슷한 설명 드릴 겁니다. 자, 통합재정수지 읽어보시고요. 통합재정수지는 조심할 게 있다. 국가재정법에 의해서 들어가요. 국가회계법도 돼야 돼요. 근데 보다시피 통합재정수지에 있잖아. 요 기금이 들어가는가 안 들어가는가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이제 설명하잖아요. 어떤 분은 들어간다 그러고 어떤 분은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근데 국가재정법은 현금주의 방식이고 들어가지 않아요. 근데 국가회계법은 발생주의 방식이고 들어가요. 금융성까지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못해 국가회계법은 통합재정할 때 모두 들어간다. 정부조직 말고 제3섹터도 들어가요. 공공기관까지도. 그래서 법에서 국가회계법은 법에서 국가재정법 물어보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기금도 들어간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법에서 굳이 국가재정법 본다면은 그때는 얘기 달라지겠죠. 그 다음에 예산 편성은 국가재정법이지만 결산은 국가재정법에도 국가회계법에 의해서 하라고 그래요. 그러면 결산할 때 통합재정수지 들어갈 건데 그때는 국가회계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금이 들어갑니다. 자,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첨부서류 나왔지. 이 첨부서류가 뭐라고? 내년에 쓸 게 아니라 가용지원인데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게 채무관리계획이 들어왔어요. 이 채무관리계획은 내년에 얼마 쓰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용지원이 얼마인가, 내가 갚아야 될 부채가 얼마인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안 첨부서류가 아니라 국가재정운용계획 아니에요. 그래서 요게 디귿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니까 나머지 없고요. 4번 더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표는 매년 한 번 합니다. 이거는 국가재정법이 만들어기 전에 예산회계법이었는데 그때도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게 아니라 옛날에도 있었고요. 1년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공표해야 돼요. 됐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공표해야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제출인데 역시 며칠이다? 120일 전이죠. 120일 전. 자, 전부 다 보증채무 전 120일 전인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업무과정 총괄은 기재부입니다. 총괄은 기재부고 기재부가 총괄기관이고 그 중앙행정기관장이 이제 관리기관이 돼요. 내려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연금은 뭐냐면 국가가 다른 법인에 돈을 대는 거야. 운영비 같은 것을. 그치? 그때도 돈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를 설치한다? 뭐를 해야 돼? 법률로 해야 돼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지만 출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치할 때 지방 국고보조금 배우잖아요. 지방교부세는요, 법에 의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총괄이 지금 행안부예요. 근데 국고보조금은요, 각 중앙관서가 예산으로 내려줘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예산 총괄이 누가? 기재부가 들어와요. 그래서 지방정할 때 거의 유일은 아닌데 거의 뭐 이 친구가 국고보조금 할 때만 기재부가 들어옵니다. 부담금하고 국고보조금 할 때만요.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재량이 재무행정의 모든 용어들은 통지 아님 재량이에요. 그래서 회계기금 간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뭐다? 이거는 재량입니다. 근데 뭐가 문제일까? 이래버리면 중복이 발생해요. 그래서 통합지정할 때는 내부거래 빼주잖아요. 중복이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친 걸 예산의 총합이라고 그러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에서 그 뭐야 중복 빼주는 게 예산 순계라고 그래요. 예산의 수납이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뿐만 아니라 기금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친 걸 총계라고 그러고 내부에 빼준 게 순계라고 그래요. 근데 왔다 갔다 못하는 게 있어.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보다시피 바로 줘야 돼요. 달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은 전출이 안 됩니다. 제외하니까 좀 외워두십시오. 연금은 전부 다 안 되죠. 연금을 딴 데 쓰면 안 되잖아, 지금. 연금은 지금 자금이 많이 있는데 이건 매년 나가야 되고 딴 데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금은 못 넘어가. 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연금하고 우체국 보험, 군인연금 들어와 있지, 보험 들어와 있죠. 이런 것들은 되게 뭐다? 다른데 넘길 수 없는 것들인데 제가 봤을 때 뭐 임금 채권 보장 이것도 뭐 줘야 되니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해도 마찬가지고요. 딴 데 줬다가 막상 지금 지불해야 될 때 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이러니 고용도 마찬가지겠죠. 방사선은 내가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연금하고 뭐가 있다? 고용보험하고 올라가 볼게요. 여기 우체국 보험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딴 데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전입 전출은 재량입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중복이 나온다는 것, 통합 지정할 때는 빼준다는 것까지. 그 다음에 심사는 당연히 기재부가 합니다. 심사 요청은 그 중앙관서장이 하고 당연히 특별에게는 법률이 있어야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법률을 입법 예고해서 법률이 통과되는 게 아니라 그 하기 전에 먼저 봐야 돼요. 입법을 예고하기 전에 먼저 기재부한테 심사 받는 겁니다. 됐지? 무조건 법률로 해야 될 거니까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심사 요청 기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그래서 심사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기재부가 심사한다는 것, 국회가 하는 게 아니고요. 또 그 법률을 예고하기 전에 먼저 심사받아야 된다는 것, 그 정도까지만. 자, 그 다음에 특별하게 기금 통폐합합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많다 보니까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목적 달성했을 때, 불가능할 때, 유사할 때, 그래서 아까 봤지 특별회계에서 특정한 자금을 운영할 때가 있었는데 그게 사례가 사라졌어. 기금으로 가버렸어요. 그치? 똑같으니까 거의. 이런 게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예산 원칙. 16조 원칙에 잘 나옵니다. 뭐가 있는가? 그래서 1조의 성인지가 있는 게 아니라 16조에 있습니다. 그래서 16조에 성인지 있다는 거 이따 나올 겁니다. 자, 제일 먼저 항상 원칙은 민주 아니면 능률이에요. 여기다 새로운 게 두 가지 들어와 있습니다. 성인지하고 그다음 뭐 있죠? 온실가스 감축. 자, 건전성은 통제니까 전통 원칙. 국민 부담 최소화도 전통 원칙. 성과 제고가 현대 원칙이죠. 투명성은 전통, 참여도 전통이에요. 그래서 1번, 2번, 4번이 전통 원칙이고 그다음에 성과 재정 성과 말고 조세까지도 성과 원칙은 현대 원칙이고요. 여기에 두 개 더 들어옵니다. 새로운 원칙으로 성인지 원칙하고 온실가스 감축 원칙. 이건 예산에도 들어가고 기금도 들어갑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총계주의가 완전성입니다.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들어가야 되고 모든 지출은 세출에서 나와야 돼요. 이걸 완전성 원칙이라고 그러고 예외가 5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 53조에 기금이 없어요. 기금이 없다 보니까 기금이 완전성 원칙 예외다 아니다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지방재정법은 기금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완전성 원칙 개념 자체가 모든 걸 예산 형식 쓰라는 건데 기금 예산 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의 외기 때문에 완전성 원칙 예외로 저도 가르쳐요. 그렇지 가르치는데 어쨌든 요번에 시험에서 그게 빠져 있었기 때문에 좀 문제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그 행정사 문제니까 우리 건 아니에요. 우리 건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시험에서는 빠진 게 있다는 것만 체크 한번 해보시고 법률로 물어본다면 국가재정법은 제외돼 있다. 지방재정법 포함돼 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빚지지 말라는 소리예요. 무조건 너의 돈 가지고 쓰는 거지 국채나 차입금 같은 건 하지 말라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부득이하게 만약에 빌린다면 반드시 국회 의결 받아야 돼요. 그 얘기다. 그래서 국채나 차입금처럼 빌리지 말라는 의미인데 근데 부득이하게 모자는 빌려야 되잖아요. 그때는 국회 의결 필요하다는 것. 뭐 당연한 거니까 뭐 별로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산 분석. 자, 예산은요. 원래는 내년에 다 써야 돼. 내년에 다 쓰는 게 세입세출 예산이야. 통제예요. 근데 현대행정이 들어오면서 복잡해지니까 내년에 못 쓰고 넘어가는 게 들어와요. 이거는 재량이죠. 다만 넘어갈 때 미리 허락받으라는 게 일로 들어왔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내년에 다 쓰는 통제고요.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채무부담액은 넘어갑니다. 전부 다 한정성, 회계연도 독립원칙 예외들이에요. 다만 국회에 사전 승인 받으라는 소리입니다. 의결 받으라는 소리야. 그래서 두 문자가 그리고 이 전체를 아우르는 총칙이 있어야 되고 총 3개 명국이야. 그래서 예산이 책자인데 책자 목차라고 보시면 돼. 1장이 총칙, 2장이 세입세출 예산, 그다음에 계속비, 명시월비, 국고채무부담행위. 그래서 이 계속비를 예비비를 받고 예비비는 넘어가는 게 아니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세입세출 예산안에 잡혀 있어요. 명시월비를 사고이율을 바꾼다든지 중앙은 국고가 들어와야 돼요. 지방은 그냥 채무부담행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두 문자가 총 3개 명국이에요. 자, 총칙은 말 그대로 내년에 뭘 할 것인가 개괄적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가 있나 봐봐요. 보다시피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에 얼마 빌릴 것인지 이거는 부채가 돼요. 부채가 되고 반면에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은 올해 예산이 있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기 때문에 당장 쓰려고 빌려요. 그리고 만약에 올해 안에 갚을 수 있어요. 이미 예산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까 빌린 건 맞지만 채무는 맞지만 부채는 아니에요. 조심하자고. 재정증권하고 일시차입금은 국고금관리법에 나올 텐데 이 친구는 빌린 건 맞지만 부채는 아닙니다. 어쨌든 한도액이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나머지는 없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보다시피 한도액을 초과해서 국채나 차입금 발행 못해요. 이게 원칙입니다. 한도액이 예를 들어 100억이다. 그럼 100억 범위 내에서 빌리거나 차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빌리는 건 빌리는 건데 이 돈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기존의 국채를 갚는다면은 그러면 그냥 그 뭐냐 부채 갚았기 때문에 쌤쌤이잖아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런담은 밑에 있죠. 한도액을 초과해서 발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보고받아야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 이미 허락받은 국채이기 때문에 요걸 갚으려고 이미 한도액 내 요걸 갚으려고 또 빌린 것은 이미 승인 받았다고 보고 보고만 하면 되지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2번도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항상 있잖아. 시험에 나왔을 때 그 밑에 관련 조문들이 있거든. 그런 것도 같이 한번 봐보십시오. 자, 물론 이런 법률의 모든 용어들은 법률에만 순수하게 있는 게 아니라 대학 교재에 다 있어요. 지문들이 다 있는데 그 지문들이 전부 다 법률 지문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데 법률 지문처럼 낸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실제 알고 보면 법률 지문이 아니라 그냥 대학 교재의 표현들이에요. 근데 이것만 내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면서 이제 갖고 와가지고 법률 비교하시겠지. 그러면서 이제 앞뒤 조문이 추가될 수 있어요. 그래서 대학 교재 전혀 없는 내용인데 들어오진 않고요. 되게 있는데 그 앞에 관련된 조문은 좀 더 추가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분입니다. 여기는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잖아요. 어쨌든 기관이 먼저야, 소관이 먼저죠. 근데 소관이 먼저 들어오지만 소관이 더 큰 게 아니라 장이 더 커요. 소관별로 가르고 그다음에 장관항 갈 건데 이 소관 가른 다음에 같은 그 기능끼리 묶기 때문에 어쨌든 소관이 먼저지만 대분류는 기능별 분류가 더 대분류예요. 어쨌든 소관별로 먼저 가르고 일반에게 특별히 가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세입은 조심하. 세입은 성질별로 관항으로 성질별로 관항 장이 없죠. 또 세형과목은 입법 행정과목이니까 여기는 없습니다. 지금 성질별로 관항 그다음에 세출은 기능별이 대분류라고 그래요. 기능별 성질별로 장관항이라고 그래요. 장관항. 그래서 세항과목은 행정과목이니까 안 보이는 겁니다. 그건 기재부가 할 거고요. 밑에 있죠. 그래서 내려가니까 목이라든지 이런 건 기재부가 정할 거니까 빠져 있는 거고 여기는 그 세입은 성질별로 관항, 세출은 기능별 성질별로 장관항까지 이제 여기까지 입법 과목이고 이걸 바꾸는 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 이용이라고 그래요. 반면에 세항과목은 행정 기재부 할 겁니다. 자, 예비비가 계속 시험에 나오죠. 올해는 쉽게 나오는데 100분의 5로 나왔더라고요. 이건 비상금이죠. 이거는 내년에 다 써야 돼요.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 나왔는데 이걸 회계원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올해 내년에 얼마 쓰겠다 예비비를 잡아요. 그리고 이건 내년에 써야 되기 때문에 따로 항목 잡는 게 아니라 세입세출 예산안에 잡혀 있어. 그리고 쓸 때 물론 절차가 있겠지만 쓴 다음에 사후 승인 받으면 돼요. 다 쓰지 못한다면 반납이기 때문에 회계연도를 넘어가서 탄력적으로 쓸 수는 없어요. 됐지? 그래서 이런 포인트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 지출이라고 그래요. 예산외 또는 초과 지출 조심해자. 지방도 있는데 지방은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있어요. 근데 중앙은 일반회계 총액의 1% 이내입니다.
1% 이내. 근데 지방은 일반액의 1% 이내 반드시 해야 돼요. 근데 중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계상할 수 있으니까. 또 쓰는 돈이기 때문에 따로 항목 잡는 게 아니라 세입세출 예산에 잡혀 있어요. 회계연도 넘어갈 수 없습니다. 내년에 다 써야 돼요. 근데 지방 가시면요.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도 교육비 특별회계 반드시 설치해야 돼. 일반회계도 1% 이내로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특별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중앙은 일반회계만, 지방은 일반회계 말고 교육비 특별회계, 나머지 특별회계까지도 가능합니다. 중앙은 1% 이내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근데 지방은 일반회계와 교육비 특별회계는 반드시 해야 돼요. 기타 특별회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적 예비비가 있어. 총칙에 미리 목적을 정해요. 중앙도 있고 지방도 있어요. 근데 중앙은요 다 돼요. 다 됐는데 공무원의 보수 인상은 안 돼요. 조심할 게 공무원 더 뽑아가지고 인건비 늘었을 때 이건 예비비로 충당할 수 있어요. 왜? 기존 보수 인상이 아니니까. 공무원 수가 늘었기 때문에 인건비가 나간 거지 인상은 아니잖아요. 그치? 이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공요금도 가능해요. 언니 뭐만 안 된다?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해서 목적은 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지방은요. 다 안 되고 지방 목적 예비비는 언니 재해복구예요. 재해 관련해서만 목적 예비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일반 예비비가 원칙인데 용도가 정해져 있는 게 목적 예비비야. 총칙의 목적을 정할 수가 있어요. 그치? 중앙은 다 됐는데 공무원 보수 인상은 안 된다. 지방은 재복구만 가능하다. 이렇게 좀 외워두시고요. 계속비는 완성의 수년도 단연도예요. 이거는 이미 금액이 다 정해져 있고 예산도 확보한 거야. 이게 누구와 다르다? 국고채무 부담액이 달라요. 국고채무 부담액은 예산이 확보 안 된 거야. 다만 지출할 권한만 지금 부여받은 거지. 미안해.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부여받은 거지. 지출할 권한이 없어요.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또 기간 제한도 없어요. 근데 이 친구는 원칙으로 5년이고요. 사례가 공사, 제조, 연구개발로 한정돼 있고요. 또 총액하고 5년짜리면 5년의 전체 금액과 매년 들어가는 게 연부액이야. 이 모든 것을 시행 전에 다 확정을 해요. 돈도 확보된 거야. 그리고 허락받은 다음에 매년 다시 연부에 허락받아가면서 넘어가는 게 바로 계속비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완성의 수년도고요. 사례가 공사, 제조, 연구개발이고 이 수년도 원칙 몇 년이다? 5년이 원칙이에요. 예외가 10년입니다. 연장할 수 있어요. 그때는 다시 국회 의결 받아야 돼요. 기재부가 하는 게 아니라 국회 의결 거쳐갖고 연장 가능합니다. 이 친구는 뭐가 포인트다? 시행연도 전에 기간하고 금액 그리고 예산도 다 확보한 거야. 확보하고 시작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고채무부담액은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또 기간이 5년이 아니라 정해져 있잖아요. 더 길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공사지조 연구개발로 한정돼 있지도 않고요. 그게 다르다는 겁니다. 자, 명시월비는 뭐냐면 원래 올해 예산 편성하면 내년에 다 써야 돼. 근데 올해 편성했는데 내년에 못 쓸 게 거의 예상이 돼요. 그땐 미리 의결받고 넘길 수 있다는 게 명시이월비야. 반면에 쓸 줄 알았는데 못 쓰고 넘어간 사고이월비입니다. 명시월과 사고이월. 명시월은 사전 승인 받아야 돼요. 그렇지? 원래는 언제 써야 돼? 올해 써야 되니까 올해 세입세출 예산에 잡혀 있어. 근데 허락을 받고 넘어가니까 별도로 따로 빼는 겁니다. 어쨌든 세입세출에서 명시한 다음에 따로 빼가지고 새로 항목으로 잡습니다. 승인 받아야 됩니다. 읽어보시고요. 자, 넘어갈게요. 이거 조심하자. 이 친구는요. 가로 잘 쳐야 돼. 법률부터 해가지고 이거 빼고 나머지야. 법률에 의한 것은 안 돼요. 세입세출 금액도 안 됩니다. 계속비 총액도 안 돼. 이거 빼고 나머지야. 온리 채무를 부담할 권한만. 지출 권한이 없습니다. 얘가 말한 예산은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에요. 의결 받아야 되고요. 됐지? 그다음 얘도 긴급 원래 국고채무부담액은 자 올해 편성했다면 내년에 쓴다면 예산 잡으면 돼요. 그치? 근데 내년이 아니라 내년 이후기 때문에 예산 못 잡는 거야. 예산율이 1년밖에 안 되거든. 1년밖에 안 되니까 이때 예산 편성해봤자 넘어가 버린 효과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예산 못 잡고 별도로 내가 무슨 빚을 지겠다고 허락받는 거야. 그치? 그리고 만약에 이거 쓰는 게 내후년이라면 요 직전 연도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이때 쓴다면 이때 지출 권한을 받아야 돼요. 예산으로 다시. 이때는 채무만 부담할 권한이고 이때 쓴다면 요 직전 연도에
예산으로 잡아야 되고 그래야 지출할 수 있으니까 이때 쓴다면 요 직전 연도에 다시 예산 잡아야 돼. 이게 바로 국고채무 부담액입니다. 근데 어떤 건요? 요 당해 연도에 재해복구로만. 이걸 긴급 국고채무 부담액이라고 이게 밑에 있습니다. 3번. 어디 갔나요? 2번이네요. 재해복구를 위해서는 원래 내년 이후에 넘어가니까 채무 부담이 했던 건데 내년에 쓸 것도 재해복구라면 긴급 국고 채무 부담으로 쓸 수 있다는 거고 이건 예비비와 거의 같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사용 절차에 준해서 집행한다 이런 말인데 이걸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국고 채무 부담액도 일반적인 것은 내년에 쓰지 못하고 넘어가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긴급 국고 채무 부담액은 내년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 자, 예비비 절차 준한다는 거 체크 한번 해보고 이걸 뭐로 바꿀까? 뭐 계속비로 바꿀까요? 모르겠는데. 자, 이 친구는 어쨌든 간에 내가 언제 쓸 거라고 다 허락받는 건데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게 계속비와 다릅니다. 자, 성인지 예산 있다는 거, 이건 기금도 있습니다. 성인지 결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성중립이 아니라 성지향이고요. 조심할 건 여자한테 우대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남자를 공정하게 대우하자는 거지 여성한테 우대하게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읽어보시고 그다음에 대통령령 보시면 기재부 장관하고 여가부 장관이 지침 만들어요. 그리고 각 중앙관서장이 뭐한다? 작성합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아니라 전체 예산 중에 일부밖에 안 돼요. 그때 시험 나왔을 때 그때가 전체 예산의 5%밖에 안 됐어요. 지금 좀 늘었겠지만은 전체가 아니라 일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조심할 게 여성성이 아니라 성평등이야. 남자도 들어가야 돼요. 특정 성을 우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 호주가 제일 먼저였다는 것. 우리나라 들어와 있습니다. 10년도부터 예산뿐만 아니라 결산도 결산도 또 회계뿐만 아니라 기금까지 있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고요. 그다음에 기재부 장관하고 여가부 장관이 지침 만들고 여기에 따라서 중앙관서장이 작성합니다. 자, 온실가스가 제일 마지막에 들어왔죠. 역시 마찬가지야. 예산도 있고 결산도 있고 기금도 있습니다.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제 예산 편성이죠.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